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니 잠수함 침몰 원인은 중국일 것이다. 중국은 무인 잠수정에 대한 공식 개명을 내야 할 것. 53명이 탑승한 인도네시아 해군 잠수함 난갈라함이 발리섬 인근 해역에서 이틀째 실종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 군 당국은 최대 잠수 가능 깊이가 200여미터인 난갈라함이 해저 600에서 700m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됐다고 밝혀 탑승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2일 인도네시아 해군 발표 등에 따르면 난갈라함은 전날 오전 3시께 발리 해역에서 어뢰 훈련을 위해 잠수한 뒤 연락이 끊겼고 그 뒤 위치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난갈라함은 40년 전인 1980년 9월 건조된 독일산 재래식 1400톤급 잠수함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들은 실종된 난갈라함을 한국 업체가 개량했다는 점도 함께 보도하고 있으나 개량 작업 후 9년이 지났고 대우조선해양이 인도 후 추가 정비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난갈라함의 정원은 34명이지만 당시 훈련 때에는 허용 인원을 뛰어넘는 53명이 탑승하였습니다. 탑승자는 총 49명의 승조원과 사령관 1명, 무기 관계자 3명으로 발표됐습니다. 사고 잠수함이 기동하던 곳으로 추정되는 해역에서는 전날 오전 7시께 누출된 기름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난갈라함이 잠수 중 어떤 원인으로 인해 침수가 발생하면서 전력이 끊기고 통제력을 잃어 심해로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군 당국은 전날 오후 난갈라함이 연락두절 사실을 공개하고 실종 예상 지점에 음파 탐지 장비를 갖춘 군함, 해저광산 탐지선 등을 포함해 4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 중입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인도네시아 국영 8조선소가 공동 건조한 잠수함 알로고로함도 수색에 투입되었습니다. 알로고로함은 난갈라함이 실종될 당시 훈련에 참여하였으나 어뢰가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 당국은 왜 40년 된 잠수함으로 어뢰 훈련을 했느냐는 지적에 잠수함은 주기적으로 정비를 받았고 훈련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 측의 지원 요청에 따라 침몰 잠수함 구조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인도네시아 국방부 측에 구조 지원 의사를 전달하였고 지난 20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국방부 측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항이 가능하도록 해군의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34명 정원에 53명을 탑승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현지 언론이 한국 측의 잘못을 따지는 듯한 뉘앙스는 아닌 것 같다. 이건 분명히 중국 소행이다. 중국이 잠잠한 것 보니 아무래도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해협에서 중국과 마찰이 심화되고 있었는데 혹시 중국이 개입한 게 아닐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제기하였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바다는 중국과의 영유권 문쟁, 불법 어선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두 국가 간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은 중국이 인도네시아 바다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인도네시아 바다의 수호신이라 불리는 수시 푸지아스투티 해양수산부 장관은 2014년 취임 직후 인도네시아 영해에 들어와 불법으로 조업하는 어선을 가차없이 침몰시키는 무관용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과 대립관계를 이어갔습니다. 2016년엔 영해를 침범한 중국 어선을 폭파하는 장면을 생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하였는데요. 중국 황구시보는 크게 반발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어리석은 행동은 결국 자국에게 큰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보복을 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언론과 인터뷰에서 중국 어선을 계속 침몰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수시 장관은 국적은 상관없다, 예외도 없다 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시 장관이 침몰시킨 타국의 불법 조업 어선은 500척이 훌쩍 넘습니다. 수시 장관은 불법 조업 어선 격침은 국제사회에서 흔한 관례다. 우리나라 어부들의 배가 호주 해역을 침범한다면 그 배들은 즉시 불태워질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 조업은 해양자원 절도일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마약과 무기 밀매 등 범죄로 이어지는 죄악 덩어리라는 게 수시 장관의 지론입니다. 불법 조업 어선 침몰 정책의 성과는 수치로 드러나기도 하였는데요. 외국 선박 1만 척 이상의 불법 영해 침범을 막아냈고 불법 조업도 90% 가까이 줄였다는 게 인도네시아 정부의 평가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어획량은 2015년 710만 톤에서 2017년 1250만 톤으로 급증했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겠죠. 중국 불법 어선은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하여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어획량을 숨겨 바다 위에 있는 모든 어종을 싹쓸이해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관의 파격 행보는 중국의 발작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자국인들의 존경심을 한몸에 받게 하였습니다. 현지 여론조사 업체인 알바라 서베이가 실시한 현직 장관 업무 만족도 조사에서 수시 장관이 응답자 중 91.95%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업무 수행에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아 최고점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마찬가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때에는 수시 장관을 연임시키지 않고 야당 사무총장을 새 장관으로 앉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은 수시가 없는 2기 내각에 실망했다. 분명 중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새 수부장관에 임명된 에디 프라보어는 그린드라당 사무총장으로 조코위 대통령이 정권 안정을 위해 지난 대선에서 맞서로 싸웠던 그린드라당 프라보어 수비안토 총재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함께 발탁되었습니다. 프라보어 총재는 32년간의 군부 독재 끝에 1998년 축출된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로 2014년 대선에서 조코위 대통령에게 석패한 뒤 대선 물복을 선언했던 인물입니다. 세계 모든 군부 독재가 그렇듯 인리 군부 역시 그간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뇌물, 부정, 부패, 독재, 탄압, 불복이란 단어를 중국과 빼놓고 말할 순 없으니까요. 새 해수부 장관이 중국 기업에게 뇌물을 받고 체포되었으니 배우가 누군지 안 봐도 뻔합니다. 인도네시아 어업협회의 마르틴 하디위나타 회장은 해수부에 여전히 조코위 대통령의 업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결코 이 부서를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와 중국과의 해상 분쟁이 극에 달해가는 시점에서 발생한 잠수함 침몰 사건이기에 국민들은 중국 수행 가능성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1년 사이 세 차례 인도네시아 바다에서 중국산 무인 잠수정이 발견되기도 하여 이번 사고와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CNN 인도네시아, 영국 가디언지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 20일 술라웨시 섬 남부 셀라야르 섬 인근 해상에서 어부가 수중 드론을 발견해 신고하였습니다. 수중 드론이 발견된 지점은 남중국해에서 호주 북단 도시 다윈으로 향하는 전략적 해상 경로였습니다. 발견된 수중 드론의 길이는 225cm, 꼬리 18cm, 날개폭 50cm, 후행 안테나는 93cm입니다. 인도네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의 시윙 무인 잠수정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어떻게 이 수중 드론이 인도네시아 영해 깊숙한 곳에서 발견될 수 있느냐고 중국을 향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의 시윙 수중 드론은 해수 온도와 염도, 탁도, 산소 농도, 해류 정보, 해상 경로 등을 수집해 실시간 전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에 따르면 수중 드론이 전송하는 정보는 잠수함 운용에 큰 도움을 주는데 해상 정보를 상세히 기록해 잠수함을 더 잘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이 수중 드론을 인도네시아 영해에 들여보내 잠수함 항로를 만드는 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중국 시윙과 비슷한 무인 잠수정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인데요. 작년 3월 어부가 남중국해 근처 리아오 제도에서 작년 1월 또 다른 어부가 동부자바 마두라 앞바다에서 각각 수중 드론을 발견해 당국에 신고하였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견된 무인 잠수정은 수중 연구의 영역에 속해 있으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이미 무기가 탑재된 무인반 잠수정을 인도네시아 영해에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인반 잠수정은 무인 잠수정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불법 수중 연구를 규제하는 절차를 만들고 수중 감시 체계와 무인반 잠수정의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무인 잠수정의 주 목적은 정보 수집이지만 이처럼 공격용으로 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개발한 코드명 스테터스6 포세이돈 수중 드론은 핵 추진 방식의 수중 드론이면서 또한 강력한 어뢰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드론 개발에 앞서 있는 중국이 주 무기 체계를 러시아에서 수입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중국이 이미 포세이돈급 수중 드론 개발을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포세이돈은 핵 추진 및 수중 드론이기 때문에 정비를 할 때 제외하고 거의 무제한적으로 기동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 사거리가 1만 km로 긴 사거리를 이용한 운용의 유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천해에서 기동하나 이론상 최대 1km까지 잠수할 수 있습니다. 유인 잠수함으로는 경우에 따라 추적이 불가능하죠. 통상 기동 중엔 스텔스 모드로 기동하다가 타격 지점에서 2-3km 떨어진 곳에선 타격 모드로 전환해 시속 180km로 급가속 타격하는 식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3km 밖에선 추적이 곤란하며 추적 범위 안에선 타격까지 1분 남짓이며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미사일 요격 자체가 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스텔스 기능의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죠. 다양한 무장도 탑재할 수 있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대 100메가톤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안타까운 잠수함 침몰 사건에 묵묵부답 어떠한 성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중국.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아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존재 자체가 죄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